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1980년대에는 바나나는 귀한 대접을 받던 과일이었습니다. 당시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한국물가정보 종합물가총람에 따르면 1988년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은 약 34,000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 항공요금이 25,000원대였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죠. 예전에 바나나의 귀함을 아시는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다른 과일과 비교해도 바나나는 저렴한 편이라 많이들 드시는 과일이 되었는데요. 바나나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저렴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나나는 식감이 부드럽고 달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과일인데요. 또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과일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효능 7가지와 사람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달라야 함을 말씀드리고 바나나를 구입하고 보관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나나에는 칼륨, 비타민 B6, 비타민 C, 마그네슘, 구리, 망간,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륨 함유량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과일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데요.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50대 이상 폐경을 맞은 여성들의 뇌졸중 발병 위험을 12%나 낮춘다는 스트로크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루 4,700mg 이상 칼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8에서 15%, 심근경색 위험이 6에서 11%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나나는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니 혈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동 전후로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 경련을 막아주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나나는 영양가가 높고 수분과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운동 성능 향상과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엔 칼륨이 일일 권장량의 10에서 14%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 기능을 유지하며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근육 건강과 근육 수축도 돕는데 혈중 칼륨 농도가 낮으면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칼륨이 운동할 때 흐르는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해질 보충을 위해 칼륨이 풍부한 식품과 음료를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운동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 기능을 촉진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칼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운동 중간이나 운동 후에 먹어도 좋으며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나나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푸른 빛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저항전분이 풍부해서 익은 바나나보다 소화 속도가 느리며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촉진시키는데요. 단 익지 않은 바나나는 단맛보다는 식물성의 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덜 익은 바나나는 카레와 같은 풍미 있는 요리에 사용해서 바나나를 덩어리로 자르고 코코넛 밀크, 향신료, 야채와 함께 풍미 가득한 카레 소스에 넣어 요리하면 맛있는 끓인 바나나 카레가 완성됩니다. 또는 스무디에 넣고 갈아 마셔도 좋으니 그린 바나나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과일이라 적당히 섭취할 시엔 좋지만 당뇨병 환자는 하루 반 개 정도가 괜찮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바나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세계 인구의 30%가 앓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녹색 바나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저항성 녹말 식단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실러대 연구팀은 저항성 녹말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는 상태로 정상적인 간에서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이지만 이 수치를 넘으면 지방간으로 판별합니다. 지방간에 걸리게 되면 간경변, 만성간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책임저자인 지아니 파나지오투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수치를 낮추려면 건강에 좋은 탄수화물인
저항성 녹말을 몇 끼니 주먹만큼 섭취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개선합니다. 바나나에는 여러 영양소뿐만 아니라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울증을 개선해주고 정신 건강 및 수면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간 크기의 바나나가 120g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효과를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바나나의 70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바나나를 체리와 함께 드시면 우울증과 불면증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바나나는 변비에 좋습니다.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변비 해소와 예방에 좋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간혹 덜 익은 바나나가 변비를 유발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덜 익은 그린 바나나는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변비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변비에 걸린 쥐에게 바나나에 포함된 저항성 전분을 먹이면 장을 통한 변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번째,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섭취가 필수인데요. 항산화제는 몸 내의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며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노란 바나나가 좀 더 숙성되면 껍질에 슈가 스팟이라는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바나나의 당도가 높아지고 설탕이 농축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박이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은 거의 없어지고 영양소는 줄어들지만 당도와 항산화제 함량이 증폭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면역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는데 그린 바나나보다 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그린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점이 많은 바나나이지만 적정한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요구량은 다르지만 보통 성인 기준으로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의 효능과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보관하면 너무 익어버리거나 물러버려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를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미국 환경청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바나나는 일반 농산품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생산에 널리 사용되는 독성 살충제는 신경독성 성분인 글라이코신겐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특히 노약자에게 노출될 때 뇌발달을 방해하고 인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나나를 만지면서 껍질을 벗기고 그 손으로 과육을 만지게 되면 건강에 매우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는 베이킹소다물에 5분 정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씻고 난 후 바나나의 물기를 키친타올로 닦아주고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줍니다. 꼭지를 랩으로 감싸면 에틸렌가스의 방출을 막아 빠르게 후숙이 안 되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나나가 우리 몸에 왜 좋은지 7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